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를 가스라이팅하지 않는 김용민 TV 김용민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아침이 매우 춥습니다. 중부와 경북 곳곳에 한파 특보가 발효 중인 상황인데요. 지금 이 시각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신데 영하 11도입니다. 낮 최고 기온 영하 3도로 예보돼 있고요. 맑은 날씨 펼쳐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중부를 중심으로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경기와 강원 일부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까지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사법부를 뒤흔든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로 기소돼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 나옵니다. 낮에 나와요. 헤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임시대표가 오늘 낮에 경찰 출석한다는 보도 방금 보셨는데, 출석 요구 3번 만에 소환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3번이 넘어가면 체포도 가능하지요. 네, 임계점에 이르렀다라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쿠팡의 자체 조사와 관련해서 먼저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이요. 오늘 아침 매체 단독 보도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이군요. 현재 직함이 이낙연 씨가 고 이해찬 전 국무총리 빈소를 찾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낙연 씨는 조문 계획이 없다라면서 일정상 서울을 떠난다라고 밝혔고, 추모 논평 대신 근조 화환만 보냈습니다. 두 사람은 문재인 정부 시절 여권 투톱으로 함께 총선 압승을 이끌었지만 2021년 대선 경선 과정에서 이해찬 전 총리가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면서 관계가 멀어진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낙연 고문이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며 민주당과 각을 세운 이후 정치적 거리두기가 조문불참으로 이어졌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향신문 기사인데요. 지난해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국내 무인기 업체 에스텔 엔지니어링이 앞서 해외 홍보 과정에서 한국과 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에스텔은 2024년 10월 필리핀 정부에 제출한 자료에서 저고도 방공망 회피 능력과 안정성이 검증됐다고 강조했는데, 이 무인기는 최대 110km 비행이 가능하고 선전물이나 폭약 탑재도 가능하다고 홍보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주장한 무인기 침투 시점 이전에도 실제 성능 시험이 있었던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달청이 서울 지하철 전동차 구매 사업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입찰 방식 변경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최저가 입찰 방식으로 의뢰한 신규 전동차 구매건에 대해서 조달청은 기술력 중심의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는데, 철도업계에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이 전동차 납기 지연 문제를 강하게 질책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중앙일보는 입찰 방식이 바뀔 경우 차량 가격 상승과 대기업 독식 우려가 제기된다면서 논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발휘될 전동차가 늦게 들어오면 누구의 불편을 초래하게 될까요?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겨레 기사인데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2022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 김경 전 서울시 의원 공천을 강하게 밀어붙였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당시 강선우 의원은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서 언성을 높이고 눈물까지 보이며 단수 공천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강선우 의원이 김병기 의원에게 1억 원 수수 사실을 밝히며 살려달라고 말한 다음 날이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당시 공관위는 김경전 시의원을 포함한 후보 전원을 공천 배제하는 쪽으로 논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들어가서 울고불고 김경을 공천하라 이랬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강선우 의원 측은 관련 보도에 대해서 허위 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경찰은
김경전 시의원을 상대로 정치자금 의혹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소식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노컷뉴스 보도인데요.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 씨가 2025학년도 1학기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채용에 지원했다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한 다음 해당 채용 절차가 중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딴 사람을 채용할 수 없어서 그랬을까요? 유담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채용 절차를 중단한 것일까요? 인천대는 당시 유효 지원자가 2명뿐이라는 이유로 채용을 중단했지만 이후 해당 학기 교수는 뽑히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유담 씨는 다음 학기 무역학부 전임교원 채용에 다시 지원해서 합격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 수사와 함께 논문 부정 의혹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입니다. 인천대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면서 별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They could be much steeper. You probably saw I put out a truth today, and the tariffs could be much steeper. We've been actually very nice about it. I want to just thank General Kane and 관세 대상국을 향해선 캐시머신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습니다. 미 연준의 금리 동결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나온 말입니다. 미국의 관세를 지불하는 국가 대부분은 미국이 허용해주기 때문에 낮은 금리를 누리는 캐시머신이라고 했습니다. 미국과 교역하는 국가들의 높은 경제적 지위가 미국이 용인해주기 때문에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은 도심 내 주택 공급이 핵심입니다. 서울 용산과 태릉, 경기 과천 등의 도심에 위치한 부지나 낡은 청사 등을 활용하여 발굴한 것으로 총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비공개 회의 20분도 안 돼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습니다. 당 윤리위원회 처분 16일 만에 단식 후유증을 겪던 장동혁 대표가 복귀한 뒤 열린 첫 최고위원회의에서 속전속결로 결정됐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총 9명 중 장 대표와 송원석 원내대표, 정점식 정책위의장, 신동욱, 김민수, 김재원, 조광한 최고위원 등 7명이 찬성했고 똑같은 행위를 한동훈이 아니라 저 김민수가 했다면 15개월 끌 수 있었겠습니까? 친한계 우재준 최고위원은 반대했습니다. 저는 한동훈 전 대표를 징계하는 이유는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럴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오늘 오후 경찰에 출석합니다. 로저스 대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대해 쿠팡이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쿠팡수사 종합TF가 로저스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한 건 이번이 3번째로 지난 2번의 출석 요구에는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출국 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며 반려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로저스 대표를 상대로 쿠팡이 용의자의 노트북을 직접 포렌식하면서 증거 인멸 정황이 있었는지 또 셀프 조사를 발표하게 된 경위는 무엇인지를 집중 추궁할 계획입니다.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은 지난 2019년 삼성전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분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 임금에서 경영 성과급을 제외한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1심과 2심은 경영 성과급을 임금으로 볼 수 없다며 회사 측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경영 성과급을 근로의 대가, 즉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된 돈으로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전자 경영 성과급 중 성과 인센티브는 임금으로 볼 수 없지만 목표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과 직접 관련이 있어서 임금에 해당하니 퇴직금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